예, 안녕하시죠? 네. 저기 먼저 언론인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시겠지만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신중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실체적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겠지만 오늘은 영장에 담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지 대장동 사업, 그리고 성남FC 등 사업별로 저희들의 주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의 내용은 결국 이재명이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천화동인 1호에 대한 700억 또는 428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영장에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본인의 계좌 추적은 물론이고 주변을 다 털어봤지만 사실상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하는 사건들은 사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적시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수년간 60명인가 70명이나 되는 검사가 수백 명의 수사관들과 함께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1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영장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또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을 1,830억 원으로 안정했는데 사실상 5,503억 원입니다. 5,503억 원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이고요.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산정한 택지개발 예상이익은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 이것을 빼고 약 3,600억이었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게 되면 우선 협상 대상 2015년 초에 총 예상 이익은 한 6,200억 정도가 됐었던 것이죠.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공익 환수액 금액은 1공단 공원화가 2,561억 원, 그리고 일정 우선주 배당 금액이 1,822억 원을 합쳐서 4,383억 원이고요. 민간 사업자는 그 당시에 한 1,80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공모에 참여했던 3개 콘소시엄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산업은행 콘소시엄도 메리츠 증권 콘소시엄도 이 금액보다 더 높은 예상이익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또 2016년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서 성남시의 환수 금액은 4,383억 원에서 5,503억 원으로 되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택지 개발까지의 사업이고요. 아파트 분양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 배분을 논할 때 아파트 분양 이익, 이것은 논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일부만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적정 환수율 70%, 이거 정말 황당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업의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총 사업비가 약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출한 금액은 25억입니다. 1조 3천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25억을 제시했는데 적정 환수율이 70%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에 적정 환수율이 70%라면 아예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던 부산의 LCT를 비롯해서 70% 미만으로 환수했던 개발 사업들은 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적정 환수율이 대장동의 개발 사업에만 예외로 적용되는, 즉 이재명만을, 사람만을 따라서 적용했던 환수율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요, 검찰은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이 처음부터 짜고 공모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처음부터 짜고 쳤다면 그러면 정영학 녹취록에 왜 관련된 언급이 없을까요? 짜고 쳤다면 민간 사업자로 또 바로 지정하면 되는데 왜 공모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경쟁을 하게 했을까요? 또 짜고 쳤다면 개발 사업자들이 유동규를 통해서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 또 사업 구역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해달라.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남욱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또 차고 쳤다면 처음부터 100% 민간 개발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힘들게 민관 공동 개발을 했겠냐.
그리고 또 짜고 쳤다면 왜 공산당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1120억을 추가로 환수했겠습니까? 결국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짜고 공모를 했다면 이렇게 복잡 다단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개연성은 전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지 않고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을 근거로 배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배분을 만약에 비율로 정한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하락했다. 우리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급전직하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비율로 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쇠퇴한다면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가 예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또 과다하게 계상해서 이익을 축소하는 경우도 비율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능력 있는 자치단체장이지만 부동산 경기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억측이다. 특히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던 2015년도에서 실제로 사업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2021년, 22년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까? 6년에서 7년이 지난 거죠. 우리는 6개월 뒤, 1년 뒤에 부동산이 이렇게 쇠퇴하는 것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비율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억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정책 판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사후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서 배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모든 경영자들, 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행정 의사결정과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검찰한테 다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많은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사후 감사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검찰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의 엄청난 퇴행이고요. 자유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평소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례 사업은 공사의 고유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일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 허무맹랑합니다. 불법 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도 말이 됩니까? 그랬다면 위례 사업 준비가 한창인 2014년, 14년도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에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고하고 승인받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동업자들한테 이야기할 텐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민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불법 부당한 행정 업무 처리가 없었다면 없었으며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성남시의 행정과 관련해서 공소장에서 잘못했다라는 거 있지 않았죠? 행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성남시민구단에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장에 적시된 기업들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 등 제반 성남시의 행정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정상 처리된 것 아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남시 현황과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고 무리스럽게 연결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정자돈 힐튼호텔 업체, 한국식품연구원 이런 핵심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기관에 대해서 왜 광고 계약이 빠졌는지는 설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광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FC의 사실은 광고를 위한 영업과 해당 기업의 광고에 대한 니즈가 맞아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을 무리스럽게 성남시의 행정하고 연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번에도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거나 광고에 직접 관여한 바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FC 자금이 이상하게 쓰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영장을 살펴보게 되면 제대로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 성과급 등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남FC 자금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 기업도 아니고 시 산하 기업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50억 정도 되는 거 사적 이익도 전혀 없는데 시 예산을 아끼려고 부정행위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절대 상식적이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하고요. 그 시점에 성남시의 1년 예산은 2조 8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위해 범행했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일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터무니없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면 대한민국 지자체 행정은 일대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당장 개발 사업에서 개발 이익의 70% 이상 공공 환수를 못한다면 모든 단체장에게 배임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자체 산하 시민구단이 관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면 제3자 뇌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위험성,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 검찰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지자체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 검찰이 스스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검찰의 난폭한 수사와 기소에서 초래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